성진에는 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강주 보고 학생들, 지금 강주 일고 학생들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국원에서의 중심 주인공은 양만석과 장계동입니다. 양만석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설 속에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양진사 때의 그 유씨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유씨 부인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아이를 대리모로 마금내와 드렸는데 마금내 사이에서 2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이 웅보, 우리 소설의 주인공인 웅보의 씨를 받아서 마금내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장계동이고 유씨 부인과 웅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양만석이에요. 그러니까 양진사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부는 웅보인 거죠. 그래서 이 성진해가 등장하게 된 거는 이 양만석이 동경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6년 만에 다시 나주로 돌아와서 광주에서 금성관인 마금내가 운영하고 있는 금성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양만석의 의식이 사회주의자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사회주의자인 이 양만석의 어떤 활동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마지막에 간도 만주로 떠나가는 것까지의 스토리가 이 국원에서 펼쳐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진해를 강주 보고 학생들로 해서 이렇게 결성이 됐다가 어떤 제보를 받게 되냐면 밀정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성진해에 15명의 처음에 발기인 인원에서 첩자가 있다. 그래서 이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 목소리 좋으신 김종분 국장님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장을? 네네. 일장 성진의 내근이라는 회원으로 성진의 해체 선언. 1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청년학원 공제의 전달 수익에 대한 결산하는 날. 후원회장이 양만석이다. 회장인 정동환이 양만석에게 학생들의 비밀 결사대인 성진회가 비밀이 생 것 같다면 몸조심하라고 당부해요. 성진의 조직관념은 일제의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개하는 것이었다. 성진회를 통해 학내 투쟁에 머물러왔던 학생운동은 한 차원 높여 민족해방 투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었다. 성진회가 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돼 조직 내의 기밀이 모두 새어나가는 등 내용을 겪고 있는 사이에 좌우 합법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이념적으로 보면 비타협주의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이 좌우 합작인 것이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대동단결을 내건 신간회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신간회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민족해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내걸고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한 최초의 연합전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회원수가 전국적으로 3만 명에 달했고 149개 지방에 지회가 조직되어 합법적인 항일 투쟁을 벌일 수가 있었다. 신간회는 한국인 착취 기간의 철폐, 교육 차별의 금지, 한국어 교육 실시, 과학사상 연구의 자유 등을 주장했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전국의 청년, 사상, 노동,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지운동이 전개되었고 사회단체의 해체와 파벌 없애기를 통한 전선의 통일 등이 구체화되었다. 신간회 자매기관으로 여성단체인 분유회가 조직되어 여성들도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가 있었다. 3월 1일 오후 6시 홍학관에서 각각의 참여를 기대 성진회 회원이 28명 모였다. 광주 청년회에서 성진회 회원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성진회 발기회원 15명도 전원 참석했다. 친구를 배신한 뼈저리 강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약속 시간 안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배신의 일을 알고 있는 회원들은 평소처럼 그를 대해줬다. 네, 그러니까 그 15명 안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 뼈저리감이 사투리인가요? 이게 뭔데? 뼈저리감이
이렇게 얼굴 모양. 예, 얼굴 뭐 감처럼 뾰족 뾰족한 턱이 긴 턱이 뾰족하고 날서 긴. 있는. 네. 시니컬하게 보여서 감 자체로 그런 감. 예. 대봉감.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들어보 아니 들어보셨어요? 감이 다 끝이 다르잖아요. 이순자 턱처럼 예전에 전두환이 예, 예. 그 뼈줄이가 그래서 아, 이게 감이었구나. 뼈들이 감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진회에서 밀정을 하고 있는 자를 알고는 있지만 또 얘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해체되는 거를 선언을 하고 다시 우리 카톡에서 그러잖아요. 카톡에서 누구를 빼놓고 하려면 다시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성진회에 밀정을 하고 있는 그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된 해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가면 이 그 성진회 후원을 양만석이가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일본 동경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위장은 그 양만석의 부인 박씨 부인 그 진짜 그러네요. 순식이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장계동이 선생님하고 학교에 찾아갔다가 양만석의 어머니가 양씨 부인 부인이 되게 박씨 부인이 이 노비의 아들이 자기 아들의 선생이 된다고 되게 불쾌하면서 화를 내고 헤어진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 2장은 우리 이윤정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양만석의 부인 박씨 부인 양순식의 어머니. 아들 순식이의 입학식 참석을 위해 강주로 올라온다. 또한 마금내의 아들 장계동의 둘째 아들 백년이도 입학을 하게 된다. 마금내의 둘째 손주의 입학 축하로 장계동과 양만석은 다시 마주하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청년학원 공제회를 후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다. 장계동은 양만석의 여자인 조선애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낸다. 양만석은 신분 계급의 편견에서 사로잡힌 박씨 부인의 그릇된 생각을 바꿔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다는 말을 장계동에게 건넨다. 마금내의 둘째 손주 백년은 나훈규 출연의 아리랑을 할머니 형이랑 관람하고서 충격으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영화 주인공 영진처럼 나라를 잃은 분노와 슬픔 때문에 미쳐 그 광기로 일본 사람들을 찍어 죽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년은 장차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얘도 결국은 독립군이 되고 싶은 그 내용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 장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마금내가 그 기생을 데리고 있는 술집 이름이 뭐였죠? 그 술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막대하게 벌었는데 강주에서 금성관을 운영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음식점이죠. 그리고 숙박업이죠.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금내가 후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장계동이 또 몰랐던 거예요. 이 마금내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그 부분을 듣게 되면서 사실은 장계동도 마금내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불편한 관계였지만 어머니의 그 후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계가 많이 회복돼 가는 과정이 이 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은 그러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양만석의 아들인 순식이, 이 순식이가 또 아이러니하게 양만석이 어렸을 적에 그 탕하였던 부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년이는 오히려 사실 노비의 어찌됐든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독립군의 어떤 면모로 어렸을 적에 우리가 싹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의 순식이는 뒤에 밀고를 하는 이 백년이와 백석이를 밀고 하면서 얘네들이 다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또 그러한 중대치한 악행을 또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또 소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3장은 지금 강주고고, 지금 현 강주 제1고가 28년 6월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경문을 배포하다가 교내에서 그래서 배포하다가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그 유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조은래 팀장님이 3장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928년 6월 광주고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5학년 학생 이경채가 친구인 박병하와 함께 광주 송정리 전남 도내 중학교와 경찰서와 경문을 배포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무상 계급의 단결 그리고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대종류의 유인물이었다. 어수선한 학교 휴교령이 4개월째 지속되고 순식이와 백석 그리고 백년이 학교도 휴교령으로 어수선한데 학교 측에서 강경책으로 학교를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퇴학시킨다는 엄포를 놓는다. 순식이와 백년이는 서로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갈등의 조짐도 보인다. 장계동은 두 아들의 등교가 걱정돼서 금성관을 찾고 두 아들은 결국 학교를 가게 된다. 민족주의자인 송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백년이는 학교에서 가르친 단기계와 단단무타 그리고 당금지교와 같은 에 대해서 새기며 역으로 향하였다. 단기지계는 후한설의 열려전에 나오는 말 무슨 일이고 중도에 그만두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맹자가 멀리 떠나 수학하던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다가 배를 끊어 훈계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단단무타는 단기지계와 연관된 말로 오직 한 가지 신념으로 결코 다른 마음이 없음을 뜻. 담금지교는 친구 사이의 굳은 맹세라는 뜻. 당금지교는 그 친구의 정의가 아주 두터운 것을 일컫는 말이다. 송 선생은 단기지계 하지를 말고 단단무타 정신으로 당금지계를 지켜서 당금지교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살아가면서 잊어서 안 될 것이 단기지계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한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마틴 루터 킹의 그 아주 중요한 연설이 생각나더라고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 그럼- 송홍 선생은 실제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그러세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네. 지금 후손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설 네. 속에서. 네.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다 전부 실존. 전부 다 실존. 저는 이거를 애우고 싶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야, 단기지게 하지 말고 단탄무타 정신으로, 이렇게 당금지교와 당금지계를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그 인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꼽아놨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써먹을 때가 있겠구나, 애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건배사 할 때도 써먹었다. 예, 단단무타. 1탄, 2탄, 3탄, 4탄.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배사 제의도 해도 되고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가 송홍 선생이 했던 이 사자성어를 암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맨날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힘든데 되게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에 들어가면 사실 이 지금 그 강주보고의 학생들이 사실은 뭐 휴교령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3일 정도 있다가 또 3일 더 연장해서 6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이 되니까 장계동이 올라와요. 장계동이 올라와서 자기 아들들을, 금성관에 있는 아들 둘이가 학교를 혹시 못 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낮으로 내려가는데 마금내가 택시를 불러서 학교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학교는
결국은 가게 하지만 그 학교에서 이송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백년과 백석은 또 마음에 이 민족주의 정신을 또 아로새기고 있죠. 어떤 게 정의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런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전남여고 다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그 유시태학을 당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교장 직권으로 퇴학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 유미란 관장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입니다. 유시태학, 의식 있는 학생들을 부당한 이유로 들어 교장 직권으로 퇴학시킨 것으로 광주고고 정업식이 더욱 불순종해졌다. 신하의 교장은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가차없이 유시태학 처분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경찰의 눈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송정리 나주를 거쳐 목포 쪽으로 가는 노선의 통학생만도 300명이 넘었다. 송정리를 지나 인곡, 장성, 이감, 정읍까지의 노선에 비해 이 정도 그림 보이죠? 10배나 더 많았다. 멀리 있는데. 목포 노선 통학생들 중에서 일본인 학생이 100명. 1929년 당시 광주 인구가 3만 명 정도였으니 전체 인구에 비해 통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셈이다. 목포 쪽 노선에 통학생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나주평야를 낀 영산강 유역의 국정부대여서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에 목포가 개항한 이후 토지 수탈을 위한 동안석식 회사 이민자들이 많았다. 영산강 유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땅이 기름져 이민 온 일본인들이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인 한 사람이 1만 평이나 되는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인 이주 농민들은 거의가 통학열차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광주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통학생들 중에는 일본인 농사 이민 외에도 장사치 자녀들도 많았다. 일본인 장사치 자녀들은 대부분 영산포에서 큰 상경하는 사람들이었다. 통학차 안에서 또 일본 학생과 젊은 학생들 사이에 큰일이 일어난다. 통학열차 안에서는 걸핏하면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역을 출발한 통학차가 광주 북쪽에 위치한 운암역을 지나고 있을 때 창밖 개울가 느티나무 밑에서 농부들 서너 명이 불을 피우고 개를 잡아 불고 있었다. 일본인 학생들이 창밖을 가리키며 구경을 했다. A. 조센징. 조센징은 야만인입니다. 권소라는 일본인 중학생이 혀를 차며 소리쳤다. 마침 옆에 있던 경치가 크고 이마에 여드름이 덕지덕지난 광주보고 푸른 구동이 그 소리를 들었다. 백년이도 옆에 함께 있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주 사는 손주동의 주먹이 권토의 얼굴을 후리쳤다. 송정역의 출동에 있던 경찰이 몰려왔다. 네, 그러니까 사장은 그 실제로 여기에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되는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통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도 강주로 통학을 했거든요. 나주까지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반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때 한 70명 정도 됐는데 제가 84년도 당시에 뭐 반에서 한 5명? 6명 정도 12개 반이었는데 강주로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많으면 5명이었고 서너 명 정도가 아무튼 강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주 사람들이나 나주 사람들 이쪽에 장성 이쪽이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야, 교육열이 진짜 높은 동네구나. 어떻게 통학생들이 300명이 넘었을까? 인구가 3만 명인데. 그래서 야, 광주나 나주나 이쪽 경남이 교육
한국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한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여기는 영산강 유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 아무래도 무역이 어떤 활로를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중학교 때 무슨 금화장학생이 돼서 어디 연수를 갔는데 영산포에서 온 친구들은 때깔이 달랐어요. 옷이 저는 나이키 같은 거 그때 프로스펙스 이런 거 신을 수가 없었고 저희 5남매였기 때문에 언니들이 신고 물려주면 저는 이제 넷째라서 제가 물려 받아서 했는데, 영산포에서 오는 친구들이 뭐 영산포 여중 막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광채가 달랐어요. 잘 살았어요. 돈이 더 영상에 많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 되게 부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친구들이 보면 저는 없었던 뭐 나이키 운동화 신고 오고 그런 옷이 좀 달랐게 조다시 뭐 청바지 입고 오고 그랬던 그때가 기억이 몇 나요. 년도였지? 네? 몇 제 년? 중학교 때 81년도. 81년도? 네네. 그때도 그래서 여기 여기가 몇 년도 오셨어요? 저는 나주 읍성에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새로운 사실 제가 알았는데, 호남 비료를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 근로자로 다니셨는데 김재규 그죠? 김재규. 예전에 김재규. 정보부장이 호남 비료에 사장을 했더라고요. 그랬구나. 예, 정보부장에서 이게 군인이었는데 약간 박정희가 얘를 인성을 테스트하려고 지방 너 나주에 가서 기업체 사장 좀 해보고 여기 좀 시끄럽다. 네가 잘 진학시켜서 이 기업을 잘, 그때는 국영기업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최근에 제가 어디에서 봐서 보니까 그만큼 나주는 기업도 있었고 그렇죠. 국영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산포는 이제 무역으로 해서 곡창지대다 보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주로 학교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다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장을 보면서 저의 어떤 추억, 지난날의 학창 시절의 추억도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장은 이러한 주짐이 있죠. 계속적으로 강주로 다니는 통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한 이런 희롱, 예를 들어서 개를 잡고 있으면 그것도 야만인이라고 하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잦은 그런 시비가 기차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은 특별한 내용은 다른 건 없고요. 그 강주 고보 제1고하고 농업학교 동맹 휴학이 이루어져요. 시끄러우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검거가 되고 그러면서 시끄러우니까 학교 측에서는 동맹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성진의 일부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요. 그래서 사회학 연구를 통해서 항해 정신을 계속 고취시키고 있었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 장제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강주로 옵니다. 그래서 장제성은 1929년 9월 9일에 강주지방법원 앞에 소비조합을 개설하고 문방구점도 김기곤에게 경영을 맡기고 개점을 합니다. 그래서 장제성은 빵집을 열고요. 그래서 장제성의 동생 장매성은 여기 이제 누인데 또 여동생인데 이 친구가 머리 댕기머리가 일본인에 의해서 땡겨져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격분해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제성과 장매성의 그 관계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5장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매성이 전남여고 학생이에요. 아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네. 근데 여기에서 전부 실제. 이름들이 네. 뭐 최짱도 있고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대요. 네. 그때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양만석의 부인이 박씨 부인이
결국은 이 아들 우리 광주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양만석이 집을 얻어줍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 순식이와 양만석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스페인 갔다 오신 우리 손 회장님께서 6장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조금 더듬을 수 있습니다. 네. 양만석의 처 박시부이 광주 호남정 부근으로 이사를 온다. 양만석은 장제성 빵집에서 우연히 광주고 학생들과 지내서 아들 양순식이 심파 프락치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착착을 든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는 양만석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보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더 큼을 느낀다. 죄책감에 대한 고통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순식이를 탓하고 싶다기보다는 책임지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양만석은 순식이를 만나러 집을 찾아가고 함께 강변을 거닌다. 순식이는 아버지는 사회주의자 맞군요. 선량한 학생들을 항일투쟁으로 무장시켜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한다는 사회주의자라고 흥분한 듯 목소리가 높아졌다. 양만석은 저기 높은 무등산을 보거라. 무등이라는 말은 높고 낮음,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차별이 없으면 평등하다. 무등산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다. 너도 그런 아버지의 꿈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순식이는 아버지의 생각에 실망이 아닌 절망이라고 한바탕 거칠게 내뱉고 일어서서 가버린다. 네, 이제 이 6장의 내용은 결국은 양만석의 아들인 순식이하고의 갈등이 점화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의 내용이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순식이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마지막 끝에 15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불효자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죽어하고 이 강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아버지 앞에 내뱉어버리는 그런 정말 불효자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딱 몰랐는데 선생님 원래 무등산이 이런 뜻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광주에 안 살아서 모르구나. 몰랐어요. 저는 등을 오르다. 그래서 전역을 해. 불교 용어에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야 무등. 그래서 야 이것도 정말 서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지금 저는 타오르는 강을 좀 3권까지 끝내고 4권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무등산을 갖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 산의 의미도 되게 저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대로. 1km 넘은 것도 모르겠네. 산 고지가 1km가 넘는데 네. 그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붙어 있는 그런 산 바로 배후도시에 있는 거는 전 세계 몇 개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도시에 붙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대구인가 거기 빼놓고는 넘는 것 같아요. 803 빼놓고. 그죠. 어찌됐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에 무등산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까지 넣을까? 네. 그러니까 서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만석이가 자기의 그 젊은 날에 그 행패를 순식이를 보고 반면 교사를 삼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겠죠. 설악산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순식이와 양만석이는 부자지간이지만 간극은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게 이제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1장은 사실은 이제 촉발이 됩니다. 이제 책으로 보면 한 207페이지인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목포에서 우리 김경수 선생님
목소리 좋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오시네. 1999년 10월 30일 간주발목 호행 통학열차가 5시가 가까워지자 좁은 강주역 대합실은 대통을 이루었다. 게다가 이날은 개찰구 입구를 일본 학생들이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일본인 학생들은 먼저 차에 올라 좌석을 잡고 서너 개씩 좌석을 잡고 앉아 조선 학생들을 앉지 못하게 했다. 급기야 나주역에서 일이 벌어진다. 박기옥 등이 출구를 나오는데 시요시 타나카 일본 학생이 박기옥 암성분자 이감춘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놀려대는 일이 발생한다. 댕기머리를 잡힌 세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러대고 그중 박준채의 사촌 누이가 봉변을 당하자 자신에게 샌딩이라며 비아냥거리는 후다에게 박준채는 주먹을 날려버린다. 일본 학생 후보다는 조선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계략을 써서 잠백년도에 불이익에 처할 사항이었으나 사실을 가려낼 수가 없었던 일로 하고 양쪽 모두 해산하고 이들을 다시 넘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를 위해 장대성이 독서회 중앙의 모임을 긴급 소집하고 대책회의를 연다. 장백년은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번 사태가 폭력 사태로 일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충돌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민족적 감정을 이끌어내어 항일 추진을 행동으로 보여줄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 민족적 감정을 유발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3일은 일제의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명치절이 아닙니까?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학생들이 강주 신사를 참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레 명치절날 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도록 합시다. 명치절은 일본 근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명지 천황의 탄생 기념일로 일본인들에게는 손꼽히는 경축일이다. 그 때문에 일본은 이날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교마다 기념식을 치르도록 했다. 이날은 음력 10월 3일로 개천절이었으며 성진의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여기 얘네들은 명치절이 최대의 명절인데 일요일 날도 경축 기념식을 치르기 위해서 학생들을 오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를테면 열 받아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상황이 이제 항일 운동에 활용하자라는 이 장제성이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리도 딱 일본 애들이 지네들만 앉으려고 다 앉아버리고 조선인 학생들은 서서 그 통학거리를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해방이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지금 저희가 20세대와 70세대가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융합될 수 있었던 거는 미친 계엄령을 저질러가지고 결국은 20대들이 응원복 저도 오늘 내려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버스가 너무 많이 목포 가는 있길래 그랬더니 전부 핑크옷 입고 이찬원인가 뭐 공연하나 봐요. 그래서 목포가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어디 목포에도 지역으로? 올라가거든. 네? 목포에도. 그러죠. 무슨 공연이 있나 봐. 전부 핑크빛 옷 입고 아줌마들이. 목포역에서 박찬원 얘기하잖아. 핑크 옷은. 방탄소년단은 보라색 아니에요? 네? 보라색? 몰라요. 이명호가 보라색이. 핑크는. 이천. 그렇지. 이찬원 아니야? 그럴 거야, 아마. 아니,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화장실도 안 들리고 주유소에서 들렸다 왔거든요. 이 팬덤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은 거. 지난번 광주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야. 박기옥 씨 네네. 얼마 전에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래요? 박기옥 씨 사촌 오빠 박준채 이런 네, 전남대학교 교수였어요. 아. 전남대학교 경제과 교수였는데 제가 이분을 여러 번 만났어요. 네. 박기옥 씨도 만나고 이 박준채 씨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늘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신 지가 아니 자기 동생이 머리 네, 댕겨졌으면 화 날 것 같아. 그래도 빡 때리고 못하지. 다 땀 때리고. 암성근 분자 또 뭐 전부 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박기옥 암성근 근데 분자 이름이 왜 이게 어디가 성인 거야? 암이 성인 거야? 암성이 성. 암성금자. 암성금자. 예. 그러니까 암성 이름이 이성 씨, 암성. 이름이 뭐 아니에요? 암성이 씨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암성은 예. 성이 암성금자. 암성이에요? 네, 네. 실제 이광춘도 이름이. 살아 계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분들이 찍은 사진이 나한테 있어요. 네, 이분들 같이 찍은. 진짜요? 암성 문자. 실제 인물들 다. 암성은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봐요. 그렇게. 네. 항보 막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박경림 씨 이모요? 아니 고모? 그러니까. 누가? 그 저기 박기옥 씨가. 박기옥 씨가 아니 여동생 아니에요? 여동생. 사촌 여동생. 사촌 여동생. 사촌 여동생. 사촌 여동생. 박춘재 씨의. 그럼 박춘재 씨는 박준채 씨. 최근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돌아가실 년 거예요. 전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찌 됐든 박준재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뺨도 맞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강주 11월에 일어나게 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면요. 네. 저기 우리 그 송 교수님 한번 8장 읽어주세요. 명시절에 한 광주고등학교 학생 최쌍현이 광주중학교 사립도의 칼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다. 광주역에서 대대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일단 승세를 잡은 조선 학생들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일본 학생들을 계속 추격하여 나가던 중 기마 경찰과 소방대와 맞닥뜨리고 조선 학생들의 진로를 차단한다. 시위대를 살펴보면서 장제성이 학생들에게 외치며 학교로 돌아가라고 설득한다. 학교 광장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장제성은 긴급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 중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인이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2. 광주 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3. 광주 중학생들과 대치 중인 광주고고 학생들은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고고로 집합시켜서 적개심에 불타는 학생들을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4. 장제성이 시위운동을 직접 지도할 것. 5. 우리는 앞으로 동지들과 연락하여 다음 투쟁을 준비하자고 계획할 것. 이렇게 하여 장제성은 회의가 끝나자 곧장 성저리 현장으로 달려가서 광주고고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낸 것이다. 광주고고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들자 여기에 걱정을 느낀 와다나베 교감은 장제성 전략에 넘어가 학생들에게 일제히 교문을 열어주고 귀가하도록 한다. 일제히 강당을 나온 학생들은 시위대로 돌변하고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시내를 일주하다시피 하며 시위를 벌인 동안 시내에서 일본인들의 모습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상점문을 닫아 걸고 혼비백산 도망을 친 것이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조선인의 세상이 편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오랜만에 학생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칠 수가 있었다. 와다나베 교감은 3일간 휴교령을 내린다. 그래서 광주 이러면서, 중학교는 네. 지금 동중이에요. 아. 동중. 광고 같이 있던 동중. 네. 그래서 완전 일본인들 학교예요. 학교요. 그러니까 조선 광주 중학교가. 중학교. 예. 광주 중학교가. 광주 그게 중학교가. 동중이라는 그리고 나중에 동중으로 됐어요. 그것이. 동중이 지금 광고라는 얘기죠? 아니 동중은 중학생. 광고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전에 동중이었지 이제. 네. 우리 한국어가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럼 나이가 고보 애들보다 어리잖아요. 그때 5년제. 고보 광주 고보도 서중 마찬가지. 중학생들이에요. 같이 네. 서중 고보 같이 광주 있었을 고보도 때. 고등학교가 아니고 네, 중학교예요. 똑같이. 네. 아 그래요? 네. 강주 제일고가? 고등학생이었나? 5년제였던가? 5년제 맞아요. 광주 중학교는 일본인 대상학교였나요? 그렇죠. 일본인데가 광주 중학교가. 그러니까 동중이 그래서 5명이 있어. 광주도 동중이. 여기 애국가를 이게 일본 애들은 강주 중학교를 다니고 네. 한국 애들은 고보를 다니는 네, 거는 그렇죠. 조선 네. 아, 애들이 나눴어요. 다니고.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는데 안익태 선생님 애국가는 아니고 그때 당시 다른 애국가가 있었던 아직도 거. 선생님 애국가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때는 안익태 선생님 애국가가 맡겼죠.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네. 나 그걸 확인 안 했다. 맞겠네요. 그게 1919년 임정 때도 불렀으니 네. 여기가 지금 29년이니까 네, 29년이니까. 맞겠네. 우리나라에도 네. 흘러 들어왔겠네. 아니 그러면 그치 좀 그- 달라 가락은. 그러니까 백두산이 35년. 곡만 다르지. 예, 곡만 달라. 곡만 다르지 기타 예, 내용은 같아. 옛날은 그 노래 개사 우리 그 네. 번안곡처럼. 네, 맞아. 아 곡만 달라. 곡만 달라. 아, 네. 우리가 흔히 듣던 동해물과 네. 백두산이 이게 한국만. 상당히 곡이- 비슷하죠. 네. 그래도. 네, 가사는 같고. 가사는 같고. 네. 아 그래요? 근데 애자네요, 더 훨씬. 그래도 옛날 글씨. 일장기에다가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강주 중학교는. 그렇죠. 아 그럼 그때 그걸 불렀다는 학교에서 불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응? 애국가를 불렀다는 불렀죠. 시가 학교 시하면서 아 자유가 러비 한투 찾았어? 아 그걸 불렀어요? 학교에서? 만세. 만세운동. 정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이 학생들 자체의 이 투쟁을 이 장지성이가 어찌됐든 지식인이잖아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사실은 이 강주 학생들의 뭐랄까 이 운동을 기지 삼아서 이제 좀 확산시키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이렇게 뭐랄까 뒤에서 잘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이 잠깐이지만 이제 코너에 몰려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 그러한 어떤 그 희열을 느끼겠더라고. 제가 이거 소설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학생들이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주 독립 만세라는 걸 외치면서 아무래도 더 계기가 돼서 굳건해질 것 같아요. 아 정말 조국을 수호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8장에서 그 활동이 보여집니다. 이 장재성 씨는 나중에 투옥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6.25가 터지면서 총살을 당해요. 이 군인들이에요. 이쪽에 의해 총살당해요. 네네.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금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장재성이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네. 있어요. 홍 대표님 간간히 거기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네. 이거 구장은 그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아니죠. 아니 사회주의란 이유 말로 총살을 시켜버려. 예. 6.25 터지면서 사회주의자들 다 총살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 것도 훗날에 최근에 돼. 그래 맞아요. 계속 노무현 못 받고 대통령 때 들어와가지고. 서운을 받아요. 예. 당신은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똑같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같이 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서운. 뒤로. 그래서 광주학생 독립은 광주학생 날도 다시 부활이 되고 예. 그랬어요. 그 서운 받은 뒤로. 예. 그 돈은 군사정권 때는 광주학생 못하게 하고 학생 막. 날도 없애버렸잖아요. 행사도 못하게 하고. 논문 한 편은 못 썼어요 그때는. 아 그때는요. 근데 이제 서운 받은 다음부터 논문도 막 써가지고 예. 나오고 있는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역사관을 누가 저기 지고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주 극한
한쪽으로 대립을 하는 게 황연필의 한국사와 누구죠? 전환길이 전환길의 생각하고 있어. 한국사가 네. 너무 대비되니까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다른. 황연필이는 알겠는데 전환길이는 어떤 한국사예요? 전환길은 이를테면 전부 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백범 김구도 중국적이라고 하고, 중국인. 네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홍콩도 중국. 우리는 그때 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 임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 그 전에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학자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그냥 학원 강사예요. 공무원 시험 합격 강사지 여기서 학자. 전환길에 대해서 조금 소개 말씀드리자면 경북대학교 지리학과를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일반적인 그 수업용 강의, 수업용 강의 딱딱 이렇게 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해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역사는 해석하기 때. 네네. 그리고 이제 황현필은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제 후배,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출신이어서 근본적으로 그 상담 과정도 좀 다르고. 그래서 황현필은 서울에 가서 전남에서 잠깐 역사교수 하다가 서울 올라가서 우리가 대학원 와서 정통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했구만. 예. 전환길은 아까 말씀 날라리. 예 사입이. 근데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면 예.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죠? 기술적인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되게 잘하니까. 예. 아니 근데 제 말은 기술적으로 가르치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정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모든 게. 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내겠죠.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그럼요.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전환길이가. 네. 100억 이상 벌었어요. 아주 뭐 사람 그 많아. 인터넷 강의. 한길 학원 운영자였어요. 이쪽에 한길 학원이랑 진짜 많았어요. 저희였는데 근데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학자가 망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한길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때. 민족성의 문제가 있구만.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한국 사람의 민족성의 문제가 있어. 그냥 한길가. 네네. 그래서 참 역사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지만 이 민족주의라든지 또 항일 전쟁을 아주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잘 이끌어 가서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9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휴교가 3일간 됐는데 또 연장을 해서 더 어수선하면서 사실은 강주 시민들은 계속 검거령이 발표가 되고 일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포갑도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좀 살벌한 그런 시대 상황이 그려집니다. 9장은 우리 홍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홍 대표님. 홍 대표가 들리요. 휴교가 시작되자 광주 거리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내 요소마다 무장 경찰이 배치되어 거리에 나온 조선 학생들을 검문 검색하고 학생들 4-5명만 모여도 불문 곡직하고 잡아갔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삼엄한 경계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휴교령이 시작된 다음 날인 광주와 나주, 영산포 등지에 살고 있는 학부형들이 도지사와 경찰부장, 항문국장 등을 면담하고 3일 본정에 일부 상인들이 공포에 떨며 피신을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불안하여 살 수 없으니 군대를 주둔시켜줄 것을 진정하는 듯 보복적인 강경책을 요구하였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시위 참가자 학생을 탄정하는 등 보복적인 일제는 이를 비밀로 시위 참가 학생을 탄압하기에 이른다. 4일 오후 5시부터 삼엄한 경계 속에 전도에 걸쳐 검거 선풍이 불기 시작했다. 휴교령이 내려지자 장제성의 주선으로 신관의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 등 광주 사회 청년단체 간부들이 홍학관에 모여 학생 시투쟁에 대한 대책회의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과 앞으로 전국적인 학생 시위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2차 시에 가담했던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무섭게 불어닥친 검거 선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위로 구속된 학생의 수가 200여 명이 넘었다. 광주 지역 중등학교의 전대 학생 수가 1000명 정도에서 200명이 구속되었으니 5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였다. 순식일은 나베자바에게 넘겨준 60여 명도 대부분 검거되었다. 검거된 시 학생들이 취조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의 비밀결사 조직이 모두 탄로나 성진에는 물론 독서회와 관련된 학생들이 쏙쏙 검거되었다. 심지어 동경에 가 있었던 옥회일, 유치호, 임주홍까지도 잡혀왔다. 시위대에 참가했던 백년이도 잡혀가고 백석이도 순식이의 밀고로 잡혀간다. 마금내는 장계동과 함께 두 손주들을 데리러 경찰서로 찾아가는데 장백년의 죄상이 커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순식이의 밀고로 백석이가 잡혀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라게 된다. 네.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대대적인 검거 계엄령 때하고 사건이 똑같았어요. 다 잡아간 것 같아요. 300명인데 어떻게 중학생들이 200명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애들까지도 열사들도 잡아오고, 이런 것들이 보면서 정말 공포에 떨었겠구나. 이때 그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암담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장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양만석의 아들 순식이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잘 관찰하고 있었다가 실제로 자기의 뭐 사촌지간이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그 사촌지간에 이 두 백년이 백석이를 백석이를 밀고를 했고, 또 사실은 백년이는 그 시대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잡혀간 거고, 아무래도 주동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놀란 것이 네. 5.18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충량로는 전부 일본 사람들이 상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철시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본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본점. 근데 한 상점도 털지 않았어요. 대포대들이, 시위대들이.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전부 농기구, 서이스랑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돌멩이 뭐 이런 건데 기마대들이 다 포위를 하고 그런데도 막 이거 저항했거든요. 근데 총 한 방을 쏘지 않았어요, 일본 경찰이. 총 한 방도 안 쐈어요. 5.18들 총 막 가정을 쏴버렸잖아요. 비교가 돼요. 그래서 5.18 어쩌면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5.18의 전장 앞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폭도들만 봐도 막 다 털어가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총만을 안 쐈다 죽은 사람도 없나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고문당했어요. 3.1운동 때는 싸웠을 건데. 네? 3.1운동 때는 총 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총 한 방도 안 쐈어요. 여기는 광주고 그건 전국에서 했을까? 네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검거 열풍으로 해서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300명, 200명 이상이 검거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순식이가 60여 명을 밀고 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사실에 기반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우리 도은혜 팀장님, 10장, 아까 읽으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네 우리 저기 이상준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이상준 교수. 네 조성애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월 9일 서울 시위대는 동시다발로 마치 지뢰밭이 터지듯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같은 날 중앙고고에서도 불꽃이 터졌다. 오전 9시 조회 시간에 학생 4~5명이 갑작스럽게 불영대 앞으로 나가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 연설을 했다.
광주에 진상을 든 학생들 700여 명은 함성을 지르며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몰려나갔다. 그러나 이미 교문에는 100여 명의 경찰이 막고 있었다. 신관에는 9일 시위대가 터진 다음 모임을 가지고 광주 학생 사건 진상 발표 대연설회 및 민중대회 계획을 세웠으나 경기도 경찰부에 알려지고 관계자 30여 명이 대거 검거되고 민중대회는 무산되고 만다. 신관에는 조선청년동맹과 함께 손잡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열리지 못하고 40여 명의 신관의 주요 인물들이 검거되고 말았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려고 하는 이 조짐들을 일본이 전부 다 꺾으면서 사실은 신간에도 31년도에 결국은 해체되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보시면요. 그러한 활동들이 10장에 나오고 11장에는 순식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저지르죠. 본인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경찰이 될래요 라고 나베지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11장 제가 11장 있는 그 인물이 지금 현 인물 이름으로 혹시 대비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순식이가 나베지마? 아니, 나베지마는 실제 인물이죠. 네, 순식이가 실제 인물로 이제 있는 사람이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아니죠. 실제 인물은 네. 아니에요. 낭만석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투명된 사람이 근데 뭐 저기 포토명사처럼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밀정들. 밀정을 그냥 학생들이 밀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순식이는 일본 경찰 나베지마를 찾아가 경찰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중학교 2학년인 순식이 부탁에 나베지마는 경찰하기엔 나이가 어리니 당장 할 수 없고 경찰 보조원 자리를 내어준다. 순식이가 광주 경찰부 고등계 나베지마 주임의 보조원이라는 사실은 양만석에게 알려졌다. 마금내가 손자들 석방을 위해 경찰부로 나베지마를 만나러 갔다가 순식과 마주친 거였다. 마금내로부터 아들을 말리라는 권유를 들은 양만석은 지난달에 자신의 업보라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해서 11장은 아들 순식과의 만행 경찰 보존을 하는 거에 보면서 사실은 양만석이가 착잡해지고 그러면서 좀 괴로워하는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12장, 13장은요. 양만석이 이어져서 순식이 일로 이제 부끄럽고 괴로워하면서 이게 나가지 않고 금성관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또 장재송으로부터 직격탄을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더 너는 이제 행동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을 받은 후에 더 오히려 양만석은 만나고 싶지 않았다가 자기가 갑자기 동경에서 왔을 때 6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같이 활동했던 친구 둘이를 만나러 가다가 진주에서 조선애를 만나게 돼요. 근데 조선애와 여기 양만석의 나이가 궁금한데 제가 보니까 양만석은 애도 있고 한 30대 후반이지 않았을까요? 조선애는 20대 후반이고. 네, 20대 초반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무지에 몰리고 외롭다 보니까 조선애의 내용이 앞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빼먹은 게 있는데요. 조선애가 사실은 진주에서 만나면서 자기 친구들과 내려갔다가 조선애를 나중에 불러들여요. 광주로. 일본에서부터 알고 있었을까? 일본에서부터 네, 일본에서 알고 와서 진주에 있었는데 진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픽업을 와서 만나게 된 건데 그 조선애와 우리로 말하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서 조선애가 결국 광주로 오게 되는데 실제로 얘는 유부남이잖아요. 양만석은 처자가 있는 몸인데 그 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2장인가 3장에서 장계동이 너 조선애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넌지시. 그럴 때
장계동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했지만 양만석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박씨 부인의 어떤 근본적인 그 신분 계급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꿔놓기 전에는 내가 뭔가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변명을 늘어놔요. 그게 좀 이해는 안 됐는데 그거를 좀 저기 작가님은 어떻게 작가님께서는 그 양만석이가 박씨 부인을 사실 빨리 그 정은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장계동한테는 그러거든요. 박씨 부인의 박씨 부인의 그 고루한 생각이 철저해가지고 깨부실 수가 없어요. 그 노비 천민 계급에 대한 어떤 무시,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그 네, 철저한 그렇죠. 그 의식 때문에.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의 선생님인데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만석은 할 수 없이 헤어지기로 결심을 해요 이미. 그리고 아들도 자기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네네. 조선에는 잘 통하거든요. 네네. 같은 공부를 또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애하고 조선애도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애하고 결국은 간도로 같이 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애가 광주에 부모님이 와요.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끌려가죠. 조선애를 데리고 진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양만석이 여기 장에서 자기가 순식이를 잘못 키웠구나, 자기의 가오를 깨달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조선애를 떠올리게 되고 조선애를 만나러 진주로 갑니다. 진주로 갔더니 피골이 상접해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 조선애가. 근데 그 조선애가 결국은 진주에 부모님을 따라 갔는데 이 아버지가 강경하셔서 그 정략 결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 그때부터 조선애는 단식 투쟁을 한 거죠. 단식 투쟁을 해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르고 이제 더 악화된 거죠, 병이. 그러면서 양만석이가 찾아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한테 내가 조선애를 살려내겠다 그러면서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니 내가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서울로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불사를 펴서 결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다시 살아나서 궁금한 사랑에 대한 표현도 되게 좋았어요. 궁금한 게 그 양만석이가 참 기분이 솔직히 나쁘거든요. 양만석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뭔가 안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안 하고 그냥 박씨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망만 잔뜩 드러내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없고 자기 자식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양만석이는 그냥 무시하고 자식만 이제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반대로 가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좀 만식 씨가 이렇게 왜 이럴까? 지금 만식이 20대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될까요?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때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외할머니가 두 1930년대가 분이셨거든요. 네. 이제 신학문이나 신문물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지금 변화하는 가치관의 갈등 관계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박씨 부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어떤 가정 가치관 이런 걸 갖고 있고 조선애 같은 경우는 신학문 신문물을 받아서 약간 그 당시에는 그 자유연애 사상도 있고 좀 여성 해방 그 공산주의가 이제 한 20년대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여성 해방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런 이제 자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혼재된 그 시기죠. 무렵에는 이게 하나 유행이었어요. 이게 패턴이. 네. 실제적인 큰 흐름이었어요. 새로운 여자가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유신동 뭐 이런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간 사람들 특히 다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그 시대에 하나 풍조였어요 이게. 부모가 맺어준 네. 여자와 달리 다른 자유연애를 했던 사조는 그랬으면은 아까 우리 홍 대표 말대로 양만석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 여긴 이혼 안 했지만 본부인은 너는 좀 애 키우고 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여자랑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제스처나 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쫓아가잖아요. 네? 쫓아갔는데 아니 그 만나니까. 전에 좀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는가? 네. 요것을 연애로만 봐도 재밌어요. 네. 맞아. 연애로만 근데 봐도 재밌죠. 다른 연애로 같이 나는 작가님의 연애론이 이거다. 왜냐면 모든 소설에 사람 얘기가 없으면 재미없어. 선생님 왜냐면 얼굴 빨개지셨어요. 그 실제 작가님이 체험담으로 해서 레터를 편지를 써가지고 현재 부덕동에 계시는 사모님하고 꼴을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정열적이고 또 그 지속적이고 끈덕지게. 예. 근데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유부남이잖아요. 또 저는 저 박씨 부인이 있었잖아요. 천민아에서 무시 당하지만 그러니까 할 만큼은 했어요. 할 만큼은 했는데 제가 읽기로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애론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마음이 감성이 조선애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애한테 그냥 그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한 것이 자기가 이제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실제 데리고 가도 그 약속만 하고 그 그러니까 응고추춤 이렇게만 있었는데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감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한 달인가 있다가 갔더니 이제 그 단식 투정해가지고 죽기에 돼 있으니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와일드한 그 용기가 났겠죠. 여름 그 데리고 세브란스를 갔는데 그 부모가 줄 사람이 아니에요. 유지해가지고 근데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준 거예요. 혹시나 살릴 수 있을까봐. 그래서 살렸고 여기서 그 뭐 한마디 하려다 읽어보세요. 이거. 아니 여기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석은 독자들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애론과 사상론이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누구지? 그 만식이가 그 작가님이 연애론인데 만식이 연애론에서 그게 나와요. 그냥 보통 스탕다르 연애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 사상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약해진다는 게 나와요. 그 감성에 이렇게 휘둘려 가기 때문에 그 문구가 굉장히 명언으로 나와요. 그 안에 찾아보면 그 상달 연애론까지 나와요. 유명한 책이거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이 사상이 그렇게 강해가지고 동경대 뭐 강연하고 못 오고 막 그 했던 사람이 이 시기에는 그런 것이 뜸해져 버려요. 그때 장교성이 감독한테 공격당해요. 왜 너 조용하냐? 그게 이제 조선애하고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소설은 상식선에서 전개되는 건 알아요. 상식선에 나쁜 놈은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놈으로 그렇죠. 보겠지. 공부를 해서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지원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현실도피아 그리고 한쪽으로. 그렇지. 현실도피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박씨 부인이 먼저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순식이 집구해달라고 집구해달라고 처음 연락해가지고 찾아오고 또 그 동생도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전 그때쯤에는 만석이가 마음이 완전히 이제 새롭고 완전히 접은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 부인분이 보도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혼을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막 읽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혼 안 했어요. 그때는 이혼 안 했어요. 그 시대에는 이혼이는 안 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어. 사회적으로 허용하던 시기야. 시기였다니까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사실은 양만석은 신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연하거나 일본에서 있을 때부터 만난 조선애는 그 양만석의 모습이 멋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3장에서 보면 그 지금 서울은 뭐 10개 넘는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 유학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13장에서는 그 계속 2차 시위가 일어나면서 검거 선풍이 또 불어닥치면서 그 찰나에 양만석과 저기 목숨을 살린 조선에는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진주에서 만난 그 일본 친구들 안강철, 김준영을 만나게 돼요. 양만석이. 근데 이들이
간도로 간다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양만석은. 왜냐면 본인 양만석도 그 안창호의 그 이상촌 건설에 그게 대한 굉장히 유행했어요. 예, 그 무렵에는. 그래서 그걸 듣게 되면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주의 사상가란에 머물러 있다란 장대성의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조선인의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상적인 농촌 마을을 건설하는 그 안창호 선생의 사업을 전해 듣고서 선혜에게도 전해 주는데 여기에서 역시 조선에는 이러한 양만석의 모습에 이끌렸던 거죠.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양만석은 이야기를 하니 조선에도 같이 조선회가 먼저 간도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만석을 놀라면서도 또 그 사실을 김준영에게 알려줍니다. 14장을 홍양규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이제 양만석이 간도로 떠나기 전에 이제 강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14장 읽어주세요. 14장 읽어주세요. 양만석은 간도로 떠나기 전 광주에 한번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조선회와 함께 금성관으로 온다. 마금리한테서 독립군이 되겠다는 백석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순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 순식은 일본인 형사 보조원이 되어 세상 무서운 건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 개동이형 아들 백석은 어린 나이에 독립군이